안녕하세요. 대치서미트 영어학원 고등반부원장 신동희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중학교 3학년에 들은 학생들과 그 부모님들께서는 마지막 남은 중학교 1년을 잘 마무리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올해 목표로 삼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목표 달성을 응원하기 위해서 짧은 내신 분석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작년에 숙문중학교 3학년 내신을 담당했던 강사로서 올해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고 계시는 점수를 쟁취하는 데 조금이나마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숙문중학교 3학년 내신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알아볼 것은 숙문중학교 3학년 내신의 전반적인 특징이에요. 첫 번째, 문법과 어휘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의 비중이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한 문제 출제 비중만큼이나 높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본문의 내용만 줄줄줄줄줄줄 암기하듯이 공부해서는 절대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본문 안에 있는 혹은 다른 지문, 다른 자료에 있는 문법과 어휘 파트를 꼼꼼하게 같이 공부해줘야 우리가 높은 비중,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두 번째,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대화문과 본문은 크게 변형되어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변형된 부분으로 인해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당황하게 될 일은 별로 없다는 거죠. 단, 교과서의 대화문과 본문을 아주 꼼꼼히 성실히 공부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학교 프린트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보통 학생들을 보면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어떤 학생은 정말 학교의 프린트가 새카매지고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해오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새 것으로 가지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 학교에서 풀어보지 않니? 하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학교 프린트는 교과서만큼이나 중요해요. 선생님들이 학교 프린트를 나눠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안에 있는 대화문, 그 안에 있는 예시문, 그 안에 있는 문제들, 이거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프린트를 등한시하게 되면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겠죠. 그다음 네 번째, 이것도 아주 중요한 파트인데 이건 서술형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단순하게 본문의 문장 혹은 본문 전체 혹은 대화문 전체를 달달달달 암기해서 그걸 기반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드는 즉 기계적인 영작 문제는 출제 비중이 대폭 감소했어요. 이거는 숙문중만 그런 것이 아니고 최근 중학교에서 나오는 서술형 문제는 대부분 다 이런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침표까지 쉼표 하나까지 전부 다 외운다고 해서 서술형 영작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에요. 절대로 잘 풀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다음으로 우리가 볼 건 내신 시험 분석표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표는 2024년, 그러니까 작년 숙문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기준으로 작성된 표예요. 자, 아까 위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되는 문제의 비중과 문법 어휘 파트의 비중이 비슷하다고 얘기했죠. 자, 숫자로 확인해 볼까요? 자, 독해 파트가 지금 10문제, 즉 40%죠. 자, 40%의 비중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법과 어휘를 잘 보세요. 문법은 5문제, 20%죠? 어휘가 4문제로 16%입니다. 이 두 개를 더하면 36%, 거의 40%에 육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 일치불일치 뭐 내용에 나와 있는 것들, 본문에 나와 있는 것들 그냥 본문의 내용들만 줄줄줄 해석만 잘하면 되는 그런 줄줄줄 본문만 공부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나는 문법이 너무 어려워. 포기. 그럼 5문제를 못 풀게 되겠죠?
난 단어 외우는 거 너무 힘들어. 너무 싫어, 단어. 포기. 그럼 네 문제 또 놓치게 되겠죠. 총 아홉 문제를 놓치게 돼요. 그럼 영작은 쉬울까요? 아니죠. 아까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냥 본문만 외워가지고 풀 수 있는 영작 문제는 없다니까요. 그럼 결국 영작 문제도 못 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작 문제 다섯 개 따라가겠죠? 그럼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는 11문제. 이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다 맞출 수 있을까요? 그런 보장도 없죠. 그럼 결국 문법 포기하고 어휘 포기하면 풀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뭐 하나 빠짐없이 꼼꼼하게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걸 이 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숙문중학교 3학년 내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대화문과 본문의 주요 어휘, 그리고 영영풀이까지 잘 암기를 해줘야 우리가 단어, 어휘와 관련된 문제를 막힘없이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영풀이라고 하는 거 어디서 나올까요? 교과서에서 나올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학교 프린트에서 나옵니다. 학교 프린트를 선생님들이 나눠주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나눠주는 거라니까요. 근데 영영풀이가 어디에 있다고요? 프린트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 나오는 내신 문제에 나오는 어휘 문제를 잘 풀려면 본문과 대화문에 있는 그 자체의 단어들도 잘 외우고 공부해야 되지만 프린트에 나오는 영영풀이까지도 잘 암기해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학교 프린트를 활용한 모의고사로 실전 감각을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학교 프린트 중요하대. 그럼 나는 학교 프린트 달달달달 외워야지. 음, 그거 소용없어요. 학교 프린트를 아무리 달달달달 외워도 그 안에 있는 주요한 내용들 자체를 머릿속에 넣지 않으면 문제 풀 때 소용이 없습니다. 왜? 학교 프린트에 나와 있는 문제를 그대로 낸다라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학교 프린트에 나와 있는 개념 설명, 영영 풀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하는 거지 그걸 그대로 출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 프린트를 꼼꼼하게 공부하는 건 기본, 거기에 더해서 그 프린트를 활용한 모의고사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모의고사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제가 만드나요? 그럴 리 없죠. 선생님들이 만들어줍니다. 학원 선생님들이 만들어주는 다양한 문제들을 꼼꼼하게 잘 풀어보고 오답 정리하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본문의 내용 및 주제를 반복적으로 학습해라.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본문의 내용과 주제를 모르면 당연히 시험 문제를 못 풀겠죠. 그런데 이 옆에 좀 이상한 말이 하나 보이죠. 뭐냐면 수능 및 고등 내신 유형 대비라고 되어 있죠. 중학교 3학년 내신 준비를 하는데 내가 수능 대비까지 해야 돼? 고등 내신까지 대비해야 돼? 그런 말이 아니고 문제는 유형이라는 게 있는데 중학교에서만 나오는 유형이 있고 고등학교나 고등학교 내신이나 수능에서만 나오는 유형이 있는데 우리 숙문중학교 3학년 내신에서는 고등학교 내신이나 수능에서 나오는 그런 유형을 모방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잘 풀기 위한 방법이, 공부법이 바로 본문의 내용과 특히 주제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음, 이걸로 고등학교 내신을 대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등학교 내신이나 수능에서 나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중학교에서도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요 문법 그리고 표현을 암기한 다음에 다양한 서술형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죠.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쉼표, 마침표, 따옴표 등등등 빼놓지 않고 다 외우고 시험장에 가도 우리가 풀 수 있는 서술형 영작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공부해야 할 건 주요 문법과 표현 그 자체예요. 이걸 외우고 자체적으로 공부를 해놓은 상태에서
응용되어 나오는 문제들을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부터 볼 건 내신 기출 문제들입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보여줄 건 실제로 작년 2학기 숙문중학교 3학년 기말고사에서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자, 볼게요. 자, 지금 보고 있는 문제는 5번 객관식 문제로 작년 기말고사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잘 보시면 지문 안에 기억, 니은, 디귿으로 괄호를 뚫어놓고 이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순서대로 써라요. 이건 어휘 문제고요. 그런데 4점이나 되죠. 우리가 보통 어휘 문제라고 하면 이런 문제들을 많이 떠올릴 거예요. 1, 2, 3, 4, 5번에 단어들을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씩 짝을 지어놓고 1, 2, 3, 4, 5번 각각의 단어의 짝의 관계가 다른 한 개를 고르세요. 혹은 하나를 보여주고 그 옆에 영영풀이를 써놓고 영영풀이와 단어의 관계가 적절하지 않은 한 개를 고르세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단어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내는 문제를 많이들 예상할 텐데 그런 문제들도 나오지만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본문의 지문을 이용한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당연히 1, 2, 3, 4, 5번에 있는 poems, poet, poetry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단어의 뜻을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것만 알면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문맥상 적절한 단어를 골라서 넣어야 되는 문제야. 그러면 당연히 본문 안에 있는 단어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본문의 내용을 해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휘 문제이지만 단순하게 어휘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본문의 내용, 한 문장 한 문장 해석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까지도 꼼꼼하게 살피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제는 학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나눠줬던 미니 모의고사 6번 문제입니다.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하죠? 방금 본 문제랑 비슷한데 유형이 조금 다르죠. 아까는 각각의 괄호에 차례대로 들어갈 단어의 순서로 알맞은 걸 찾으라는 얘기였고요. 지금은 앞 글자 P를 주고 적절한 단어를 써 넣으라는 얘기죠. 물론 그냥 달달달 암기하는 걸로 문제 풀 수 있어요. 문제 풀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단어의 뜻과 해당 단어의 스펠링을 잘 공부해 놓고 이 지문의 내용까지도 잘 이해해 놓고 있는 상태여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지금 보면 똑같이 P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각각의 단어는 뜻이 다 다르고요. 각각의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들어가야 할 자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내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선생님들이 보면, 이건 문제 내야겠다. 이거 아니면 낼 게 없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실제로 문제에 나왔던 형태처럼 그냥 단순하게 객관식 문제로 풀어보기도 하고, 지금처럼 주관식 서술형 문제로 풀어보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누가 준비해 준다고요? 선생님들이 준비해 줄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어법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10번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2학기 기말고사 때 나온 문제입니다. 잘못된 표현을 골라라 라고 하니까 마치, 이걸 해석으로 풀어보면 되겠구나. 해석으로 풀어서, 적절하지 않은 단어, 의미가 안 맞는 단어 찾으면 되는 문제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문법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본문을 탈탈탈탈탈탈 외우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과가 한 세 과 정도 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프린트를 받으면 그 프린트 안에 있는 문장들 혹은 프린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지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외운다. 마침표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외울 수 있다. 사진처럼 외울 수 있다. 그런 사람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까지 사진처럼 외우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문법 자체를 공부하셔야 돼요. 문법 자체. 아, follow 동사는 어떻게 쓰이는 거지? call이라는 동사는 또 어떻게 쓰이더라? 이런 문법은 어떤 문법이다. 이것은 어떤 법칙을 가지고 있다. 이 문법 자체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 allow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결국은 이 표현이 맞냐, 문법이 맞냐 틀리냐를 묻는 거야. 이걸 알려면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allow라는 말은 allow 목적어, 후, 동사, 원형 이런 표현으로 쓰인다. 그래서 목적어가 to 동사 원형 하도록 허락해 준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고 얘를 이제 수동태로 바꾸면 그러면 여기에 수동태로 바뀌면 이 allowed to 동사 원형으로 바뀐다. 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둬야 된다. 그냥 본문을 암기할 게 아니라 이 allow라고 하는 동사가 갖고 있는 문법적인 특성을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이걸 알고 있으면 어떤 형태로 나오더라도 무조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왜? 여기에 대입만 해보면 되거든. 그러면 맞냐 틀리냐가 확실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문제를 해석으로 풀려고 하면 풀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4점. 문법 문제는 배점이 높아요. 4점이나 되죠? 이런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문법 자체를 꼼꼼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으로 가볼게요. 자,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실제로 나와 선생님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줬던 모의고사 그 중에 17번 문제입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실제 문제와 많이 비슷하죠? 그런데 다른 게 있다면 아까 봤던 문제는 어색한 걸 고르라는 문제였고 지금은 모두 고르시오예요. 아까는 한 개를 고르는 거였죠? 지금은 모두 고르시오입니다. 이거를 모두 고르는 걸 암기해서 고르려고 하면 진짜 문장, 지문, 문단 뭐가 됐든 진짜 마침표 하나까지 다 외워야 돼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디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공부해야 돼요. 근데 선생님, 이 문제도 지금 단순하게 그냥 고르는 문제 아닌가요? 맞죠? 근데 사실은 여기 뒤에 문제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 서브 문제가 있어요. 17번.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리고 그 밑에 서브 문제는 뭐였냐면 밑줄 친 부분의 틀린 부분을 올바르게 고치시오가 서브 문제였어요. 또 그러면 틀린 걸 고르는 어법상 어색한 걸 고르는 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feeling, 감으로도 얼마든지 골라낼 수 있을 거예요. 감이 좋은 친구라면. 그러나 대부분은 100% 감으로 모두 골라낼 수는 없겠죠. 골라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까 보여준 것처럼 문법 자체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 문법 공식에 대입하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법을 고르시오 문제를 받게 되던 아니면 모두 고르시오 문제를 받게 되던 아니면 찾아서 고치시오라고 하는 문제를 만나게 되던 우리는 기본은 달라지지 않아요. 문법 자체를 공부하고 문법 공식 자체를 외워라. 그래서 기말고사를 대비할 때 미니 모의고사 17번 문제가 찾아서 고치는 서브 문제가 딸려 있었던 거예요. 문법은 단순하게 암기만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본문 암기만으로는 절대 풀 수 없어요.
문법 그 자체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서술형 문제입니다. 서술형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그냥 본문을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문장을 줄줄줄줄줄줄 마침표, 쉼표까지 다 외우면 풀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맞나요? 아니죠. 절대로 못 푼다 그랬죠. 이거 보세요. 이건 실제로 나왔던 기말고사 서술형 2번 문제예요. 영작이에요. 영작인데 단어 수 보실래요? 막 20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30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아니에요. 6단어, 6단어. 6단어 정도의 단어를 사용해서 한 문장을 만들면 되는데 그 중에 3개의 단어는 이미 줬죠. 그럼 우리는 우리 머릿속으로 다른 3개의 단어를 떠올려서 넣기만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자, 밑에 보세요. When you finish cleaning the classroom 이라고 시작하는 이 문장. 이 문장을 읽고 해석해야 돼. 거기다 이해까지 해야 되죠. 왜? 문제가 이거잖아요. 질문에 답을 하래요. 질문에 답을. 질문에 답을 해야 되려면 당연히 질문을 이해해야 되죠. 근데 질문을 이해하려고 보니까 다 영어네. 해석을 못하면 당연히 질문에 답을 못해요. 그럼 이게 지금 이 문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쓰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서술형 문제는 이렇게 자유영작, 자율영작이라고 하죠. 자율영작의 형태로 나오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신 대비를 하면서 배웠던 교과서 혹은 추가 프린트 안에 있는 문법적인 요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법적 요소 혹은 나오는 표현, 주요 표현들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아주 아주 꼼꼼히 공부를 하셨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6단어가 그냥 빡빡빡빡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책에 있는 표현 자체, 문법 요소 자체, 그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뭐만 다르게 해서 단어만 달리해서.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빼놓을 수 없는 건 이거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신 영작 문제에서 절대로 본문 암기해가지고 쓸 수 있는 문제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많이 나와봐야 한 문제 정도일 거예요. 자, 서술형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자, 주요 서술형 두 번째 문제인데 2학기 기말고사 서술형 5번 문제입니다.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건 절반만 자율이에요. 절반만 자율인 영작인데 지금껏 완전하게 자율 영작이죠. 그런데 자율 영작이라고 해서 내 맘대로 막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문장 자체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8단어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그림을 보고 주의해야 할 점 두 가지를 영어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사진은 책이나 프린트에 나와 있지 않았어요. 책이나 프린트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이 사진처럼 그림들을 제시해주고 여기 그림에 맞게 영작을 해내는 이 그림에 맞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영작하는 그런 문제들이 프린트와 교과서 문법 부분에 나와 있었거든요. 라이트 부분에 나와 있었어요. 그럼 이 문제 본문 암기하면 풀 수 있을까요? 절대 못 풀겠죠. 암기를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 그럼 이거 그냥 막 내 맘대로 쓰도록 내버려 둔 건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학생들은 그냥 내 마음대로 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문제를 맞추고 나서 나중에 정답을 확인하면 물론 본인이 정답을 맞췄겠죠. 그 정답을 나중에 책이랑 비교해 보면 책에서 나왔던 주요 표현, 책에서 나왔던 주요 문법, 프린트에서 선생님이 따로 줬던 혹은 따로 설명해 주셨던 주요 표현이나 주요 문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문장이 답으로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단순하게 본문이나 문장을 달달달달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서술형 영작 문제는 없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배점도 높아요. 8점이잖아요. 나는 뭐 8점? 뭐 8점 이거 하나 틀리고 나머지 다 맞추면 뭐 92점이지. 이런 자신감이 뿜뿜 넘쳐나는 학생들이 라면 모르겠지만 너무 위험하죠. 어떤 문제든 성심성의껏 열심히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요. 그에 앞서 공부를 꼼꼼하게 하셔야 되겠죠. 영리하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무조건 달달달달 외우는 게 꼼꼼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 그리고 꼭 암기해야 할 실제 문법 구조, 실제 주요한 표현 이걸 배워서 응용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 그게 영리하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마지막 주요 서술형 문제 두 번째 문제를 끝으로 숙문중학교 3학년 내신 분석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음,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드렸지만 중간중간에 좀 버벅거리는 경우도 있었고 중간중간에 화면에 잘 안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드린 이 설명과 제가 보여드린 이 자료들 그리고 이 화면들이 여러분들이 올해 중3을 마무리하면서 목표로 하고 있는 점수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점수를 쟁취하는 데 있어서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시작될 중학교 3학년 시작과 마무리를 다 잘 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치 서비트 영어학원 고등관 부원장 신동희였습니다.